안녕하세요. 짧은머리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 중에서 CPU 가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CPU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름도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말 그대로 중앙에서 처리하는 유닛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해 CPU가 연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CPU 한 개만 컴퓨터에 꽂아놨는데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프로그램을 두세 개 켜도 돌고,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자원이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수없이 많이 프로그램을 켜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 기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가상화예요. 하나의 물리적인 자원을 논리적으로 여러 개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가상화란 말이죠. 근데 프로세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CPU가 관리하게 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가리켜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3개의 머신 상태를 갖습니다. 먼저 메모리에는 프로세스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명령과 데이터들, 레지스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스택 포인터 정보, 그리고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파일들의 리스트를 갖습니다. 갑자기 파일들을 왜 사용하냐고요? 리눅스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모든 하드웨어가 파일 형태로 초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내 CPU 정보를 보고 싶으면 cat proc CPU info 명령을 치게 됐을 때 CPU 정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네트워크, I/O 장치 등등 다 똑같습니다. 그럼 가상화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흔히 컴퓨터 사양을 얘기할 때 몇 기가헤르츠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에 제 CPU를 가져왔는데 3.8GHz, 이게 1초에 38억 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8억 번 연산이 가능한데 한 프로그램만 동작시키면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이 38억 번 연산을 나누어서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 CPU를 보시면 8개 코어가 있다고 나오죠. 38억 번 곱하기 8만큼 연산을 1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PU 가상화는 시분할 기법, 타임 쉐어링으로 수행됩니다. 하나의 CPU를 마치 여러 개처럼 사용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CPU 수에 연연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CPU 내부에도 코어가 하나밖에 없고 속도도 엄청 느리다 보니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스케줄링 정책이랑 컨텍스트 스위치 기법을 만들고 사용해서 마치 하나의 CPU를 여러 개처럼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시뮬테이너스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케줄링을 하려면 일단 프로세스의 상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running, ready, waiting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CPU를 시간 기준으로 나눠 쓴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동작 중이면 running, 프로세스가 CPU 할당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ready, 프로세스가 IO와 같이 CPU를 받아도 일을 못하는 상태면 waiting, 블록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waiting 상태에서는 CPU를 할당받지 않고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습니다. 근데 지금 내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돌다가도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서 CPU를 뺏기면 ready 상태가 되는 거고, ready 상태에서 내가 CPU를 빼앗아 오면은 running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running 상태에서 IO 작업을 하게 되면은 waiting 상태가 되었다가 IO 작업이 종료되면 CPU 뺏을 기회를 엿보는 ready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프로세스의 상태라든지 내가 지금 낳은 자식이라든지 스택 정보라든지 이런 게 관리 안 되면 프로세스를 최초 실행하든 CPU를 뺏기든 나중에 다시 복구하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PCB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데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같이 생성되어서 커널 메모리 영역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도 전부 프로그램이죠.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문제는 OS에 할당된 CPU가 다른 프로세스에 뺏겨서 못 돌려받거나 오랫동안 해당 프로세스가, 즉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어서 운영체제가 동작하지 않으면 그동안 뻗어버리겠죠. 또 프로세스들이 엄한 명령을 수행을 해서 내 컴퓨터를 마비시키려 하는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운영체제도 CPU를 뺏어와야 합니다. CPU를 뺏어와서 운영 정책을 펼침으로써 다른 프로세스가 엄한 짓을 안하고 잘 동작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중간중간 정책을 발휘해서 CPU 사용 제한을 하거나 CPU 자체에서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를 구분해야 하는데 CPU, 즉 하드웨어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를 Limited Direct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먼저 CPU가 프로세스 실행 모드를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나누어 제공을 합니다.
restricted operation, 그러니까 권한이 필요한 명령은 커널 모드에서만 동작을 하고 그 이외에 아무나 사용 가능한 것을 유저 모드에서 동작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유저 모드에서도 restricted operation이 실행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접근 권한이 없는 파일을 읽어드린다던가 네트워크 요청을 보낸다던가 등등, 그때 필요한 게 시스템 콜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기능은 CPU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드웨어 혹은 프리빌리지드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어디서 실행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스템이 부팅되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의 트랩 핸들러의 위치를 찾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콜, 즉 우리가 호출하고자 하는 권한이 필요한 명령에 대한 번호를 해당 시스템 콜에 직접 매핑을 시키고, 이러한 번호를 호출함으로써 프로세스는 프리빌리지드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프리빌리지드 오퍼레이션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n번이라고 명시된 번호를 호출하는 거고, 이를 따라가다 보면 트랩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트랩 테이블 내에 명시된 트랩 넘버를 확인을 하고, 트랩 넘버를 확인을 해서 잘 맞다면은 실제 트랩 핸들러를 호출을 하고, 트랩 핸들러에 매핑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콜에 대한 테이블, 즉 어드레스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것이 모두 일치하다면은 프리빌리지드 오퍼레이션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권한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운영체제는 도대체 이러한 동작을 해야 하는데 언제 CPU를 가져오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본 시스템 콜이 호출될 때예요. 시스템 콜 자체가 운영체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이러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리갈 오퍼레이션, 즉 오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세그먼테이션 폴트나 영어로 나누는 등의 행위는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운영체제가 CPU를 가져옴으로써 너 지금 잘못했어 라거나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이러려면 당연히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타이머, 즉 시계를 둠으로써 운영체제가 일정 주기마다 CPU를 뺏어오고 이때마다 정책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감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컨커런트하고 시뮬테이넌스하게 프로세스를 동시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